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실제 인물, 단체,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경비원을 짓밟던 그녀 주민 앞에서 무릎 꿇게 된 이유. 제1장 모욕의 시작. 2024년 11월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가슴을 때리던 날이었다. 서대문구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 오랜 시간 칠이 벗겨지며 색이 바랜 경비초소 창문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렸다. 새벽 4시 50분. 대부분의 주민이 아직 깊은 잠에 잠겨 있을 시각, 62세 경비원 김도현은 이미 하루의 절반이 지나간 사람처럼 지쳐 있었다. 그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쓰레기 봉투를 들어 분리수거함 앞에 내려놓았다. 비닐, 종이, 플라스틱. 하루 수백 번 반복하는 노동.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만으로도 허리가 욱신거렸고 오래된 무릎은 쿡쿡 찔러댔다. 도현은 중얼거렸다. 한 번만 더 딱 오늘까지만 참자. 하지만 이 말은 벌써 몇 년째 스스로에게 던지는 최면이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서 그를 가장 지치게 하는 건 쓰레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었다. 302동 1203호. 이미순. 68세. 이 단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설의 갑질녀. 그녀에겐 소문만 있는 게 아니었다. 눈앞에서 직접 당하다 보면 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미화된 버전이었다는 걸 깨닫는 수준이었다. 도현이 종이박스를 정리하려 꼼꼼히 매만지고 있을 때였다. 멀리서부터 그녀의 특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단지를 흔들었다. 김도현. 이 늙은 경비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택배 또 없어졌잖아. 그녀의 음성은 마치 단지를 지배하는 사이렌 같았다. 도현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미수는 패딩을 걸치고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차며 다가오고 있었다. 눈에는 피곤함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분노와 경멸만 있었다. 아, 주민님, 기사님이 조금 늦. 입 다물어. 또 핑계대는 거지. 넌 맨날 핑계야. 아휴, 경비를 왜 고용해? 쓰레기 같은 것들만 데려다 놓고. 도현은 박스를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방금 도착했는데. 내가 지금 눈이 멀었어. 방금이면 방금이지 왜 없어? 내 물건이 사라졌다는 말이 딱 내가 문제라는 뜻이야.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 그녀는 주변 주민들을 향해 큰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 경비가 내 물건 빼돌렸어요. 매번 이래요. 아, 진짜 못 써. 늙고 쓸모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새벽 운동 나오는 주민 몇 명이 슬쩍 바라봤지만 모두 그냥 지나쳤다.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다. 저 여자한테 걸리면 피곤해진다. 이미수는 도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며 침까지 튀기며 말했다. 내가 경비 일을 하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배우지도 못한 인생, 평생 남들 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해야지. 우리가 불쌍해서 일자리 준 거야. 내가 돈으로 먹여 살리는 줄 알아. 그 말은 사람의 심장을 부러뜨릴 만큼 잔혹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도현은 애써 입술을 다물었다. 3년 동안 참아온 연습 덕분이었다. 그러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죄송합니다. 바로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죄송하면 다야? 그 입으로 죄송 할 거면 그냥 죽어버려. 어차피 늙어서 할 일도 없잖아. 그 말은 도현의 가슴에 단단한 돌덩이처럼 박혀 내려갔다. 죽어버려. 그녀의 입에서는 그 어떤 인간적 선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도현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요. 그러나 아내는 이제 세상에 없었다. 그를 지켜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 이미수는 마지막으로 택배 상자를 낚아채며 말했다. 아휴, 꼴도 보기 싫어.
내 하루 망쳤어.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 그녀는 구두를 쿵쿵 울리며 사라졌다. 그녀가 돌아간 뒤 도현은 조용히 허리를 숙여 떨어진 종이컵을 주웠다. 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도현은 마음속으로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렸다. 참자고 했지. 그러나 오늘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 낯선 소리가 났다. 이제 참는 게 아니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세게 주먹을 쥐었다. 그 주먹이 떨리고 있었다. 제2장 쌓여가는 분노. 새벽 비가 그치고 난 뒤 하늘은 잿빛 구름을 품은 채로 하루를 열었다. 김도현은 경비실에 들어와 젖은 장갑을 벗고 작은 히터를 켰다. 팬 돌아가는 소리가 적막함을 채우는 동안 그는 손등에 남은 긁힌 상처를 바라보았다. 아주 작은 상처였지만 그 속에는 오늘 당한 모욕들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문득 경비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피곤한 눈, 늘어진 볼살,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저 여자가 말한 것처럼 쓸모없는 인간인가? 그때 경비실 문이 딸깍 열렸다. 편의점 사장 지은이었다. 아저씨. 그녀가 따뜻한 캔커피를 2개 들고 들어왔다. 도현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 씨 아침에 바쁠 텐데. 괜찮아요. 아저씨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지은은 커피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다. 오늘도 그 사람한테 당했죠? 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털썩 의자에 기대어 말했다. 사람을 말로 이렇게 죽일 수도 있구나 싶은 그런 하루였어요.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그 여자 정말 유명해요. 저도 몇 번 봤잖아요. 남편한테도 욕하면 욕했고 관리실 직원들한테도 갑질하고 주민들 간섭하고. 근데 경비분들한테는 더 심하더라고요. 도현은 지은의 말에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어지간해선 웬만한 건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그는 다시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새벽에 베었던 상처가 붉게 부풀어 있었다. 근데 오늘 그 말은 좀 너무했어요. 지은은 물었다. 뭐라고 했는데요?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말이 다시 떠오르자 자기도 모르게 손이 떨렸다. 늙으면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지은은 단숨에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삭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그 여자 미쳤네. 도현은 손등의 상처를 살짝 문지르며 말했다. 3년 동안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지은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도현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아침마다 택배 안 왔다고 고함치고 창문 틀었다고 욕하고 쓰레기 봉투 무거우면 던지고 본인 집 고양이 밥 주라고 해서 주면 왜 이렇게 더럽게 줬냐고 난리치고.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런데 다른 주민들 앞에서는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한대요. 재단에도 돈 냈다 그러고 요양원에도 기부 증서 붙어 있어요. 지은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헐, 완전 겉속이네. 아저씨가 당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몰라요. 경비실에서 무슨 말 듣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아저씨, 그냥 신고해요. 요즘 세상에 갑질폭언 녹음만 있어도 다 인정되는데. 도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제가 잘린대요. 왜요? 피해자인데 왜? 관리실이 그래요. 문제 일으킨 경비라고 낙인 찍히면 다른 데로도 못 가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나아요. 지은은 경악했다. 이 나라 진짜 왜 이래? 도현은 지은의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식도에 닿았지만 가슴 속 분노는 도리어 더 뜨겁게 일어났다. 그는 중얼거렸다.
근데 어제부터 이상하게 생각이 나요. 뭐가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도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당신 스스로를 버리지 마요. 그 말이 자꾸 들려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마음이 많이 흔들리죠? 도현은 의자에서 일어나 경비실 창문을 열었다. 비에 젖은 단지가 보였다. 지은도 일어나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여자는 이 단지의 왕이었어요. 아무도 말 못해요. 관리실도 주민도 경비들도. 그는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다. 근데 그 왕국이 오늘은 조금 달라 보여요. 지은은 고개를 돌려 도현을 보았다. 아저씨,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도현의 눈빛은 그동안과 전혀 달랐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참으면 편해진다고 사람들은 말해요. 근데요, 지은 씨.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참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날도 있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뒤흔드는 도현의 진짜 속마음이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도 느꼈다. 오늘의 도현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아저씨, 혹시 무슨 일 벌일 생각 아니죠? 도현은 웃지도 울지도 않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요. 아직은요. 아직은? 응. 아직은 아니에요. 지은은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폭발을 준비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순간 경비실 위로 떨어지던 가을비가 갑자기 굵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이 아파트 단지 전체가 다가올 폭풍을 예감한 것처럼.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저씨, 진짜 괜찮죠?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뭐가요? 그는 눈을 떠 멍하니 1203호 방향을 바라보았다. 내 멸시받던 인생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때 경비실 스피커에서 누군가 도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경비, 여기 좀 와봐. 이미순이었다. 지은은 얼굴이 굳어졌다. 또야? 그때 도현은 아주 천천히 장갑을 끼고 일어섰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남겼다. 이제부터는 내가 가는 모든 걸 그 여자 인생에 돌려줄 거예요. 지은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도현은 비를 맞으며 302동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참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제3장 분노의 폭발.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가을을 넘기지 못하고 겨울 문턱에서 떨어지는 비는 차갑고 매섭고 사람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파고들었다. 김도현은 새벽부터 우위를 걸치고 대문 앞에서 차량 안내를 하고 있었다. 비바람 때문에 우산을 쓸 수도 없었다. 우산을 쓰면 한 손이 비어버려 차량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유난히 많이 오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빗물 흐르는 이마를 닦았다. 손등에 남아있는 긁힌 상처는 오늘따라 더 화끈거렸다. 시간은 밤 11시 40분. 거의 마감 시간이었다. 비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이 미끄럽지 않도록 모래포대를 가져다 놓고 있을 때였다. 쾅! 단지 전체가 울릴 정도의 큰 소리가 302동 앞에서 터졌다. 유리가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편 소리도 섞여 있었다. 도현은 단번에 알아챘다. 또인가? 그의 온몸이 조건반사처럼 움직였다. 그는 우위를 벗어던지고 비를 맞으며 302동으로 뛰어갔다. 비에 젖어 빛나는 가로등 불빛 사이로
그는 한 여자의 모습을 보았다. 이미순. 그녀는 와인병 하나를 쥐고 도로 한복판에 던져버렸다. 병은 산산조각 났다. 빨간 와인과 피처럼 보이는 유리 파편이 뒤섞였다. 그녀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비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경비, 어딨어? 나오라고 했잖아. 왜 안 나와?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너? 도현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갔다. 주민님, 위험합니다. 이리 오세요. 이미수는 그의 말을 끊고 발로 깨진 병 조각을 차며 소리쳤다. 위험? 위험은 내 인생이야. 내 얼굴 보면 내가 더 위험해. 아휴, 진짜 더러워 죽겠어. 도현이 손을 들어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자 이미수는 그의 손을 세게 밀쳐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폭언을 퍼부었다.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아파트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내가 매일 눈꼴 시려 죽겠다고. 내가 경비 잘리게 만들 거야. 너 이제 끝났어. 그녀는 갑자기 도현에게 다가와 그의 이름표를 양손으로 찢듯이 잡아당겼다. 김도현? 도현이? 이름이 뭐가 중요하니? 너는 그냥 이 아파트의 늙은 쓰레기야. 쓰레기 주제에 왜 말을 해? 왜 존재를 해? 왜 살아있어? 그 순간 비가 더 세게 내려 지면을 두드렸다. 바람이 불자 유리 조각이 여기저기 굴러갔다. 도현은 잠시 멈춰섰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멈춰섰다. 그동안 그녀에게 들었던 모든 모욕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말이었다. 왜 살아있어? 그녀는 도현의 가슴팍을 밀치며 계속 외쳤다. 너 같은 거 내가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수 있어. 경비 따위 내 말 한마디면 잘리는 거 몰라. 넌 사람이 아니야. 도현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그 말이었다. 사람이 아니야. 순간 그의 귓가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현 씨, 당신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비 때문에 흐릿하지만 이미순의 얼굴은 분명히 보였다.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존재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도현의 입술이 조금씩 떨렸다.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주민님.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너무나 침착했다. 이미수는 피식 비웃었다. 왜? 말해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말해봐. 도현은 한 단어씩 힘주어 말했다. 그만하세요. 뭐라고? 아니, 얘가 미쳤나? 지금 나한테 명령해. 경비 주제에. 하 세상이 미쳤네. 너 같은 게 어디 감히. 도현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지금까지 제가 참았던 거 아시죠? 이미순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금방 다시 콧웃음을 쳤다. 참았다고? 너무 우스워서 말도 안 나와. 참았으면 참은 거지.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참았죠. 3년 동안.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근데 오늘 이 말은 제가 평생 잊지 않을 것 같네요. 뭐? 도현은 입을 열었다. 왜 살아있냐고. 그 말이요. 잠시 정적. 비소리만 들렸다. 이미수는 비웃음을 띠며 말했다. 아니, 그걸. 이제 와서 마음 아파한데. 아휴, 진짜. 웃겨 죽겠네. 도현은 손을 옷으로 닦고 천천히 뒤를 돌았다. 이제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미수는 소리쳤다. 어디가?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도현은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만 뒤로 돌렸다. 비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니요.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말은 복수의 서막이었다. 그는 다시 말없이 걸어갔다. 뒤에서 이미순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도현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마지막 참음이 끝났다는 것.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단지에서 경비원 김도현의 발걸음은 무섭도록 흔들림이 없었다. 이는 분명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첫 장면이었다. 제4장 경비원의 반격. 비가 멈춘 다음 날 아파트 단지는 평소보다 더 적막했다. 김도현은 새벽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와 젖은 우위와 장갑을 말리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오늘부터 난 더 이상 경비가 아니다. 그의 말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다. 경비원의 역할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추적자이자 기록자로 변한다는 의미였다. 그는 경비실 구석의 낡은 철제 서랍을 열었다. 세월의 냄새가 섞인 서랍 속에서 오래된 USB 외장하드 파일 몇 개가 드러났다. 도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경비는 단지의 눈이자 주민들이 모르는 삶의 기록자라는 것을. 그는 과거 3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록한 자료들을 모두 꺼내놓았다. 1203호 이미순의 폭언 녹음 파일 17개, 불법 용도 변경된 창고 사진 36장, 관리비 부정 사용 의심 문서 12건 스캔본, 불법 택배 수거장 사적 이용 사진, 밤늦게 용역업체 사람과 의심스러운 만남 영상, 경비와 미화원에게 욕설하는 CCTV 사본, 엘리베이터 폭행 위협 장면, 그리고 결정적인 것, 관리비 회계 장부 원본 사본. 관리실에서 일하던 미화원이 언니한테 좀 맡아줘요라며 국룰처럼 슬쩍 맡겼던 복사본이었다. 뭔가 마음에 걸렸던 도현은 그걸 그냥 버리지 않고 보관해둔 것이다. 거기엔 이미순의 서명과 금액이 너무 정확하게 남아있었다. 도현은 파일을 펼치며 조용히 속삭였다. 주민님, 이제 나는 당신한테 정직하게 복수합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하나하나 파일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203호 폭언 음성 파일, 1203호 불법 용도 이미지 파일, 1203호 관리비 부정 사용 파일, 1203호 협박 폭언 CCTV 영상, 1203호 뒷돈 거래 증거 현황. 정리한 뒤 도현은 하나의 폴더를 만들었다. 파일명 1203호의 진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진실 그 단어를 이렇게 가볍지 않게 느껴본 건 오랜만이었다. 해가 중천에 뜨자 아파트 단지는 사람들이 오가며 조금씩 활기를 찾았다. 그러나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몇몇 주민들이 음습한 소문을 나누고 있었다. 어제 미순 아줌마 또 난리쳤다며? 경비 아저씨한테 물건 던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쓰레기 버리는 거 봤어? 완전. 진짜 경비님이 불쌍하다니까. 사람들은 처음으로 경비원 김도현을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정오가 되자 도현은 익명 계정을 만들어 단지 주민 단톡방에 첫 번째 자료를 조용히 투척했다. 1203호 폭언 녹음 파일. 경비가 왜 살아? 늙으면 죽어야지. 단톡방은 폭발했다. 와, 이게 진짜라고? 헐,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진짜 저 여자가 그랬어? 저 아줌마 평소에도 소리 지르는 거 들었어.
경비님한테 저건 진짜 아니지. 이 말들 사이에서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파일을 올렸다. 관리비 부정 사용 의혹 자료 1. 관리비 부정 사용 의혹 자료 2. 주민들의 흥분은 더 커졌다. 아니, 관리비를 빼돌렸다고.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아니야? 저 아줌마가 그러고도 좋은 척 했던 거야? 도와준 적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 가식이었네. 그리고 도현은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2023년 9월 CCTV 영상. 이미순이 경비에게 폭행 위협하는 장면. 그 순간 누군가 단톡방에 이렇게 적었다. 미순 아줌마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오후 4시. 아파트 관리실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관리실장, 직원들, 주민 대표들까지 모였고 그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1203호 관련 민원이 단 일주일 만에 41건 들어왔습니다. 경비원 김도현 씨 폭언 피해 다수의 증거 확보. 관리비 횡령 의혹도 조사해야 합니다. 관리실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건 무조건 사실관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오후 5시 관리실에서 1203호로 전화를 걸었다. 관리실입니다. 오늘 중으로 내려오셔서 아파트 비리 관련 조사에 응. 또 이미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녀의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7시 도현은 경비실에서 조용히 주민들 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어떤 인간이야 진짜. 경비님이 불쌍해서 못 보겠다. 쟤 때문에 단지 이미지 다 망가졌잖아.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치던 년 아니었어? 도현은 손을 모아 쥐었다. 차분하면서도 묘한 평안함이 있었다. 자신이 한 건 단 한 가지. 진실을 보여준 것뿐. 그때였다. 경비실 문이 벌컥 열렸다. 김도현. 나와. 너지? 내가 퍼뜨린 거지. 이미순이 몰골도 엉망인 채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눈은 충혈돼 있고 입가는 비뚤어져 있었다. 너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내가 뭔데? 내가.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차분히 말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너밖에 없잖아.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녀는 경비실 안으로 뛰어들며 손에 들고 있던 지갑과 물건을 던졌다. 너 같은 인간, 내가 평생 밟아줄 줄 알았어. 근데 감히 나한테. 내가 뭔데? 그리고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주민님, 이 아파트에서 제가 본 게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세요? 그녀의 손이 멈췄다. 도현은 다시 말했다. 경비는 하루 종일 이 단지를 지켜봅니다. 지켜보면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이미순의 표정이 공포로 바뀌었다. 도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주민들이 본 건 당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틀비틀 쓰러지듯 경비실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뒤집혔다. 주민들은 하나둘씩 1203호 문 앞에서 항의했다. 관리비 어디다 쓴 거예요? 경비님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요. 당신 같은 인간은 여기 살 자격 없어. 이미순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비명처럼 단지에 울려 퍼졌다. 제5장 처절한 복수의 끝. 밤 11시 40분. 아파트 단지 전체가 조용해졌지만 1203호만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전등빛이 흔들렸고 안에서 누군가가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왜 나만 이래야 해?
왜? 이미순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난리 그 자체였다. 경비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그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그녀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벽을 쾅쾅 치고 서랍을 뒤집어 엎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동안 감추고 살던 검은 진실들이 오늘 하루에 모두 드러나는 것이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관리실에서도 이상한 말하고. 나나.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게 돌아왔다. 미순아, 다 들었어. 녹음 파일도 자료도 다 받았다. 그녀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여보,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린 끝이야. 뚜뚜. 핸드폰에서 통화음이 끊겼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아, 너 때문이야. 김도현. 너 때문이야. 내가 다 망쳤어. 그러나 진짜 끝은 여기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오전 7시. 관리실은 긴급 공지를 올렸다. 공지. 1203호 관련 관리비 부정 사용 및 입주민 폭언 폭행 혐의로 경찰 신고 및 주민투표에 따라 강제 퇴거 절차 진행합니다. 단지는 또다시 술렁였다. 그리고 10시. 1203호 문 앞에 부드럽지만 단호한 노크가 들렸다. 도현이었다. 그는 경비복을 정갈이 입고 묵묵히 섰다. 문이 열리자 이미수는 한순간에 표정이 무너져 내렸다. 왜 왔어? 도현은 아주 간결하게 말했다. 이제 사과하실 시간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깨가 들썩였다.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도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또 들리는 듯 했다. 도현 씨,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처럼 되지 마요. 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공포로 가득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저한테 아니에요. 도현은 천천히 1203호에서 뒤돌아섰다. 주민들한테 하세요. 이미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오후 주민 대표단과 관리실, 경찰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미수는 모든 증거가 담긴 파일 앞에 서서 초라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제가 경비원 김도현 씨께 많이 잘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아무도 괜찮아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현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경비실에서 말없이 단지를 지키고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이 조용히 경비실에 들어왔다. 아저씨.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끝났어요. 그 사람 모두한테 사과했어요. 도현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지은은 미소를 살짝 지었다. 아저씨가 한 거예요. 아무도 못하던 거.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창문 밖에서 이삿짐 트럭이 1203호 앞으로 도착했다. 이미수는 울며 절룩이며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도현이 몇 년 동안 봐온 왕처럼 군림하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그냥 늙고 고집스럽고 악한 선택을 반복하다.
자기 손으로 인생을 무너뜨린 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도현은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네. 지은이 놀라 물었다. 뭐가요? 도현은 웃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내 인생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 하시네마.